형법 9급 시험의 범위의 마지막 날이 되겠어요. 그래서 행정소송 파트 중에 마지막,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소송 요건에 관해서 공부했어요. 그죠? 그러면 오늘은 교재 492쪽, 학원의 492쪽을 할 차례.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심리와 판결. 그래서 이제 소송 그래, 심리라는 거 뭐 거기에 이제 두 줄 의미 써놨잖아. 그건 뭐 그냥 읽고 치는 거야. 심리라는 건 쉽게 말하면 법원이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판결을 내리기 위해선 당사자 주장도 들어보고, 또 주장하고 뭐 제출한 증거가 맞는지 이것도 법원이 증거를 조사해보고, 그래서 판결을 내리기 위한 그 준비 작업하는 걸 심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 정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미 행정심판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됐는데, 소송이 제기되면 일단 법원은 두 단계로 이제 심리를 한다. 그래서 이제 소송 요건을 구비했는지를 먼저 심리를 하는데, 그걸 요건 심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건 심리 후 요건이 구비가 안 됐으면 어떻게? 각하. 물론 뭐 경미한 요건 구비가 안 됐다. 그런 거 이제 고치라고 기회를 주고, 고칠 수 있도록. 아니면 뭐 고치지 않은 법원 스스로가 고치기도 해. 고칠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소송 기간이 이미 지났다든지, 원고 적격이 없는 자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이 안 되는 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거는 이제 고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럴 때는 각하 판결을 내리게 되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소송 요건 심리에서 뭐 동그라미 1번에 결국 요건 못 갖추면 각하한다, 기각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소송 파트나 행정심판 공부할 때 그런 용어를 잘 주의해야 되지. 기각, 각하, 요 둘을 잘 구분해야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중요한 단어가 이제 셋째 줄에 있어. 소송 요건을 구비했는지 아닌지는. 그거 쭉 읽어보면 원칙적으로 언제 구비했어야 되는 거야?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제 소송 제기 요건을 다 갖추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요건이 구비가 안 돼 있다. 하지만 법원이 바로 각하시키지는 않아, 보통. 왜냐하면 특히 저런 거 있잖아. 행정심판을 거치고 나서 소송을 제기해야 될 사안인데, 필수적으로. 그런데 아직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든지, 그지? 그럴 경우가 있으면 행정심판 재결 나올 때까지 각하시키지 않고 기다리기도 한단 말이야, 법원이. 그래서 이제 그 원칙적으로 소송 제기할 당시에는 요건이 구비가 안 됐지만, 거기 2심 판결 내리기 전까지 요건이 구비되면 그 요건 흠결됐던 건 치유된 거로 간주해져. 그래서 결론은, 핵심은 동그라미 2번에 셋째 줄. 자, 소송 요건을 구비했는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 여기 중요한 단어예요. 사실심, 변론. 사실심은 뭐라고 이해하자 그랬지? 재판 단계를 1심, 2심, 3심 이렇게 나눌 때 대법원 전 단계 2심까지를 사실심이라고 한다 그랬어. 그죠? 그리고 대법원 단계를 법률심이라고도 하고 상고심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래서 사실심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송을 해야 될 때 변론 종결시라고 얘기하는데, 변론 종결시는 당사자 주장을 다 들어보는 게 이제 마지막 끝날 때. 그치? 그러면 변론을 종결하고 난 뒤에 법원이 이제 판사들이 모여서 심사숙고 논의하겠지. 그죠? 그 다음에 판결 내리겠지. 그지? 판결 내리는 시점과 변론 종결 시점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차이가 있어. 하지만 이제 법원은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주장하고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이제 판결을 하게 되니까, 그 사이에는 뭐 새로운 뭔가 있어도 제출할 수 없잖아. 주장할 수 없고. 그러니까 변론 종결 시점이 거의 판결 시점에 하고, 물론 그 물리적 시간은 시차가 있지만 그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달라질 내용은 없다 이거지. 그래서 보통 변론 종결시, 판결시를 거의 같은 말로 사용해. 변론 종결, 사실심, 변론 종결시. 자, 그 다음에 본안 심리. 본안 심리는 이제 요건이 구비가 됐다.
하면 이제 당사자 주장을 검토하는 단계죠. 검토해서 최종 판결인데, 그럼 본안 심리 들어가서는 결국 둘 중에 하나지. 당사자 주장이 맞으면 인용 판결을 내려주고, 청구한 대로 인용하는 판결을 하고, 당사자 주장이 안 맞으면 기각, 그죠? 각하가 아니라 기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동그라미 소송 요건은 소송 요건은 언제까지 구비돼 있어야 돼? 요건을 구비했는지는 이제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지만, 그러면 2심 끝날 때까지 요건은 구비했지만 대법원에 또 올라갔어. 대법원 올라간 단계에서는 요건이 구비가 안 됐다. 그러면 역시 대법원에서는 각하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송 요건은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매 1심, 2심, 3심 매 단계마다 다 요건이 구비돼 있어야만 재판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본안 심리 중이라도 소송 요건 흠결이 있게 되면 언제든 각하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신급 단계에서. 그죠? 네. 그런 얘기. 그래서 그런 얘기가 바로 이제 판례 1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에 거기 첫째 줄에 뭐 있어?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 그러니까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쟁점이 뭐냐면 소송 대상인 처분이 없는데도, 존재하지 않는데도 소송한 사람은 이거 처분 취소다 이렇게 소송했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예전에 배운 것 따지면은 뭐가 있어? 그 어제 배운 거는 행정규칙에 따른 불문 경고 조치. 응? 이거 갖고 상대방은 이건 처분이다, 취소해달라 소송을 냈는데 행정기관 측은 야, 그 불문 경고는 징계하고는 다른 거다. 응? 이게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게 있는데 없는데 다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송 요건의 문제잖아. 그러니까 소송 요건 따라서 그 처분이, 소송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을 구비했는지와 관련된 문제니까 결국 어떻게 돼?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을 하든 말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다. 응?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여기 그죠? 소송 요건에 해당하는 문제는 법원이 당사자 주장한다고 주장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 주장이 없어도. 그러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처분이 위법이냐 아니냐, 응? 그거는 요건의 단계는 처분이 존재하는 거는 맞는데 당사자 주장대로 처분이 위법이냐 아니냐는 요건 심리 단계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본안 심리 들어가서 판단할 문제지, 그지? 우리가 그 공부한 것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았어? 또 뭐가 있었더라? 처분의 존재 여부 말고, 이 처분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처분을 했는지, 이건 뭐야?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처분은 있는데 그것이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처분한 거다. 그러면 처분이 위법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처분의 위법 여부의 문제라고. 그럼 본안 심리의 문제지 요건 심리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1번은 그런 얘기. 그래서 밑줄 친 거 한번 눈을 읽어보면 결국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는 게 들어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판례를 보면 이제 상대방 국민은 무슨 소송을 제기했어? 무효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했어. 이 처분 무효라고 확인 판결해달라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어. 그런데 법원이 심리를 해보니까 처분이 위법인 건 맞는데 무효까지는 아닌 거야. 경미한 위법만 있어. 취소 사유. 그럼 법원은 취소 판결 내려줄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1번, 자, 어떤 처분에 대해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 속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의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대. 그지? 요게 핵심이야. 그죠? 무효 확인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할 거는 둘 다 위법이라는 건 인정되잖아. 근데 무효는
중대 명백한 위법, 아주 더 중한 위법이 있는 거고, 취소는 경미한 위법이 있는 건데 상대방은 무효라고 생각하고 무효 확인 청구를 했지만 법원이 심리한 결과 위법은 맞는데 무효까지는 아닌 위법이 있다. 그러면 아주 원칙대로 하면 뭐야? 상대방의 주장은 안 맞는 거잖아. 그럼 기각을 해야 되지만 법원은 어떻게? 상대방 입장으로서는 무효를 청구했지만 그 무효가 아닐 정도의 위법만 있다면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취소 판결을 내려줄 수 있대. 단 이제 판례가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2번 판례를 보면 그럴 때는 이제 전제 조건이 뭐야? 취소 판결을 내려주려면 취소 소송의 요건도 구비했을 때, 그지? 응? 그지? 셋째 줄에 취소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그러면 법원은 뭐야? 상대방이 그러니까 취소송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상대방이 나는 무효만 원합니다. 취소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명백히 밝히지 않는 이상 무효 확인 청구 속에는 무효가 아닐 땐 최소한 취소라도 해달라는 취지가 들어있다고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취소 소송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로 인정되면 법원은 취소 판결을 내려줄 수도 있다. 그럼 상대방은 뭐 마음에 드는 거지, 그지?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무효를 원했지만 그러나 3번 판례는 그 반대는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 처분 경미한 위법이 있다고 생각해서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심리를 해보니까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는 거야. 무효인 거로 나오는 거야. 그렇다 해서 법원은 무효 확인 판결을 내려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취소해달라는 청구 속에는 무효까지 확인해달라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반대는 아니다. 그지? 그래서 그 성명할 의무가 없대. 5번이 말하는 건 법원이 상대방 그 소송한 사람한테 야, 너 저 무효를 원하지는 않냐? 이거 물어보고 뭐 이렇게 그 무효를 원하는데 그러면 무효 확인 판결 이렇게 내려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성명. 그러니까 성명이란 건 해석하고 명확하게 밝히는 거잖아. 이게 당사자의 뭐 이게 의사 이런 거를 좀 더 물어보고 명확하게 밝힐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야. 응? 그러면 우리 2번하고 비슷한 게 4번이야. 응? 4번 또 읽어보자. 자, 일반적으로 무효 확인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속에는 소송을 제기한 국민 원고가 난 무효만 원하지 취소는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지 않은 이상 그게 무효가 아니라면 최소한 취소라도 해달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여기까지는 똑같은 얘기지 아까 했던 거. 그러나 소송 제기에 있어서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 그 무효 확인 소송은 행정심판, 그러니까 어떤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무효 확인 소송,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친 다음에 소송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사항들이 있잖아. 뭐 있었어? 뭐 세금 부과처분, 국세, 지방세, 관세, 세무과처분, 또 뭐 있어? 공무원 징계처분,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상의 처분, 즉 운전면허 정지 취소. 이거는 필수로 행정심판을 거치고 나서 소송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법이 규정하고 있어도 무효 확인 소송할 때는 행정심판 안 거쳐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행정심판 안 거치고 자기한테 행해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냈단 말이야. 그런데 법원이 심리를 해보니까 무효까지는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취소 판결 내려줄 수 있다? 그러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 행정심판 안 거치고 왔었잖아. 취소 소송은 행정심판 필수로 거치게 돼 있으면 거치고 와야 되는 거잖아. 무효 확인 소송은 행정심판 필수로 거치게 돼 있어도 무효 확인 소송은 안 거쳐도 돼요. 그러면 그 1번 미쳐진 거. 자, 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데 안 거치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고비주. 자, 맨 처음에 이 사람이 무슨 소송을 제기해서 무슨 소송으로 바꿨대? 소변경을 했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무효 확인 소송으로 변경을 했대. 자, 키워드 잡자. 상대방 국민은 처음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무효 확인 소송으로 바꿀래 하고 바꾸는데 근데 맨 처음에 제기한 취의 소송은 필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고 왔어야 되는 거였어. 그러면 취의 소송이 소송 요건을 못 갖춘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행정심판 안 거쳐도 소송이 허용되는 무효 확인 소송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응? 이렇게 바꾸는 다음에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대? 무효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취지 속에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대. 응? 그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지 위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안에 있어서 이 사람이 맨 처음에 그렇지. 제기한 소송은 취소 소송. 근데 무효 확인 소송으로 바꿨어. 그죠? 바꾸려고 해. 이 소송하는 사람이. 근데 그거 그래 바꿔서 허용을 했어. 왜냐면 그 무효 확인 소송으로 바꾸는 데는 행정심판 안 거쳐도 되는 거니까 바꿔줬는데, 응? 무효 확인 소송으로 변경을 해주고 나서 법원이 그 처분이 무효인가를 심리를 해봤어. 심리를 해봤더니 무효로 나온대? 안 나온대. 취소 사유로 나온대. 그러면 아까 위에 있는 것처럼 상대방이 무효임을 확인해서 청구했지만 무효로 인정이 안 된다면 그 속에는 최소한 취소라도 판결해달라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경우는 지금 취소 판결 내려주기 위한 요건이 구비됐어 안 됐어? 안 됐지. 맨 처음에 행정심판을 필수로 거치고 왔어야만 되는 건데 그걸 안 거치고 왔기 때문에 취소 판결을 내려줄 수가 없다는 말이지. 그렇지? 응? 이해됐어요? 잘 이해가 안 된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응? 그러니까 이거 취소송 요건을 못 갖춘 거잖아 지금. 취소 요건을 못 갖춘 거니까 이 사람이 무효 확인 소송으로 바꿨는데, 응? 그 무효 확인 소송에서 무효까지는 아니니까 취소 판결을 내려주면 이 사람은 결국 취소 요건도 못 갖췄는데 취소 판결을 받게 되는 거니까 이건 뭔가 이치상 안 맞잖아, 그지? 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도 공부해두고. 자, 그다음에 심리의 범위라는 거, 네, 거기 몇 가지 공부하자. 자, 쌍가루 1번은 가볍게. 자, 우리 법원은 이제 당사자 주장 검토하고 뭐 증거 검토하고 증거 조사하고 해서 자, 법률 문제라는 건 뭐야? 위법이냐 아니냐? 응? 뭐 이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이 법에 어긋나는 거냐 아니냐? 응? 뭐 이런 거 법률 문제도 확인하고 사실 문제도 판단 내려요. 사실 문제는 뭐야?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응. 사실 문제는 뭐야? 뭐 상대방이 뭐 위반했다고 하는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도 이제 판단하는 거지 법원이. 그리고 이제 재량 문제, 그지? 재량 문제도 판단해. 우리가 이미 재량행위 공부했죠. 옛날 같으면 재량행위는 행정위원이 뭐 잘못하고 해도 그는 위법의 문제는 아니고 타당한 행위냐 부당한 행위냐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서 그런 행정심판에 의해서 뭔가 판정 내려서 통제가 될 수는 있어도 위법 여부만 심리 판단하는 사법심사의 문제는 아니다. 아주 19세기는 그런 논리였죠. 그죠? 그러나 오늘날은 재량행위도 일정한 재량권 한계 내에서 행사해야만 되는 거고 그 법적 한계를 벗어나 행사되면 즉 일탈남용하면 위법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재량 문제도 당연히 사법심사에서 심리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읽어나가고 2번 끝에 이미 다 배운 거야. 2번 동그라미 2번에 다섯째 줄 끝에 그러므로 거기부터 읽어보자. 자, 국민은 행정기관에 재량권이 부여된 재량행위인데 이거 재량 처분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소송했다고 치자. 그러면 19세기처럼 야 재량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닌 거야 하고 각하시키면 안 되는 거죠. 재량행위도 일탈남용에 이르렀다면 취소 판결 대상이 되니까 일단 소송 요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각하시키면 안 되고 일단 재량 처분도 소송 대상이 되니까 처분인 이상 받아들여서 당사자 주장대로 이게 일탈남용에 이르러서 위법에까지 갔는지 아닌지를 심리한 후에 위법에 이르지 않았다면 일탈남용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기각을 해야지. 위법이 아니니까 기각하는 판결을 해야 되고 일탈남용에 이르렀다면 인용하는 판결을 내려줘야 되고, 그죠? 그래서 거기 재량행위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재량행위에 대해서 소송했다는 이유만으로 각하하면 안 되고 일탈남용 여부를 본안 심리해서 그 인용하든 기각하든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응? 네. 그 얘기 이미 알고 있는 거지, 재량에서. 그 다음에 쌍가로 2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심리 범위는 중요해. 아주 중요한 거야. 자, 이거는 실판에다가 좀 쓰고 얘기를 해보자. 자, 우리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국민이 뭔가를 행정기관에 해달라고 신청을 했고 그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근데 행정기관이 무응답하는 거지. 응답을 안 해. 아무런 응답을 안 하고 있어서 상대방은 이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려달라. 확인. 이게 맨날 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 제목을 잘 봐. 행정기관이 응답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위법이라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 법원은 행정기관이 응답을 안 하는 것이 위법인지 아닌지 요거만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야, 신청받고 너 행정기관 응답 안 하고 있는 거 너 잘못된 거야. 신청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했다면 허가를 내주려 맞는 거였어. 허가 내주라. 이렇게까지 법원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단순히 응답을 했어야 되는데 뭐 허가를 내준다고 응답을 하든 허가 거부한다고 응답을 하든 뭐라도 응답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 응답을 안 하고 있는 게 위법이다. 여기까지만 판단을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왜 요건을 구비했으니까 신청에 대해서 해주는 응답을 원하는 대로 해주는 응답을 했어야 되는데 그 원하는 응답을 안 해준 게 위법이다. 이렇게까지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 만약에 투자가 되면 어떻게 돼? 얘 신청 요건 다 갖췄으니까 신청한 대로 원하는 응답을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해준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하면 판결에 따라서 행정기관은 어떻게 돼? 판결 기속력으로 인해서 행정기관은 판결대로 해야 되잖아. 판결의 취지가 얘는 요건을 다 구비했으니까 원하는 응답을 해줬어야 된다는 취지니까, 그럼 행정기관은 판결에 따라 원하는 응답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잖아. 그렇게까지 가면 우리나라에서 인정 안 되고 있는 의무이행 소송을 인정하는 거와 똑같은 결과가 돼버린다고 봐. 그래서 우리 판례는 그렇게 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는 그런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만 해야 된대. 아무 응답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위법임을 확인하는데 그쳐야 된대. 응? 자, 얼추 이해됐을 거야. 그러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자, 거기에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죠. 두째 줄에 보면 뭐 실체적 심리설. 응?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면 절차적 심리설, 이런 용어가 혹시나 시험에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런 용어인데 그 실체적 심리설부터 앞에 썼죠. 실체적 심리설은 이 신청한 국민 요건 구비했으니까 신청한 대로 조치를 해줬어야 되는데 신청한 대로의 응답을 안 해준 것이 위법이다. 이렇게까지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실체적 심리설. 그지? 근데 이거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입장 아니지? 그러면 우리 판례는 절차적 심리설 입장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신청에 따라 뭐라도 응답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응답을 안 한 게 위법이다. 응? 단순히 그것만 확인하는 판단을 내려야 된대. 그러면 그래서 우리 절차적 심리설이 다수결과 판례 입장이다. 이해해요? 말뜻 이해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연장해봐. 여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연장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법원이 뭐냐면 뭐라도 거부를 하든 뭐라든 응답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응답을 안 하게. 이게 풀어쓸게. 그냥 행정기관이 아무런 응답을 안 하는 거, 이게 위법이라고 확인하는 판결을 내리는 거야. 단순히. 그죠? 그러면 행정기관은 자, 이것도 인용 판결이잖아. 즉
소송한 국민의 주장을 들어줬죠. 이 들어준 판결인데 그러면 인용 판결에는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대로 따라서 다시 재처분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행정청이 판결에 따라 재처분하는 거 행정기관 뭐 해도 될까? 거부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 우리 행정기관이 뭐라도 응답을 했어야 될 의무가 있었다는 거야? 아무 응답을 안 하고 있는 게 위법이란 거야? 그래, 그러면 판결에 따라 응답할게 해가지고 뭐야? 그러면 신청대로 들어주는, 뭐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면 신청대로 허가를 내주는 것도 할 수도 있지만 뭐 또 할 수 있다? 거부하는 걸 또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건 물어보는 거야 이제. 부작위가 위법이라고 인용 판결 나왔더라도 행정청은 신청에 대해서 다시 거부할 수 있다. 응? 그럼 거부를 하면 어떻게 돼? 상대방은 소송에서 이겼지만 아무것도 얻어진 건 없어. 그러면 또 싸워야 돼. 거부 행위에 대해서 다시 이게 위법이다 하고 뭐 취소송 또 내고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응? 바로 이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약점이야. 그죠? 단지 그냥 아무런 응답 안 하고 있는 게 위법이다까지만 판정을 내려준다는 거. 응? 그래서 상대방은 소송에서 이겨도 행정기관이 허가를 내주면 다행이지만 다시 거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부한 거에 또 싸우기 시작해야 된다는 문제. 근데 이게 아니라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게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법원이 어떻게 돼? 신청대로 해줘라 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기관은 다시 거부하는 건 판결에 어긋나는 행위니까 할 수 없고 신청대로 허가를 내주게 되는 거지.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나는 건데, 그죠? 이제 그런 단점이 있는 거야. 응?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판례가 소개됐잖아. 그러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이런 취지의 소송이다라고 법원이 밝히고 있어.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란 건 행정기관이 신청권이 있는, 그죠? 법규상 내지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 신청대로 들어주는 적극적인 처분을 하든가 신청을 거부하는 소극적인 처분을 하든가 어쨌든 뭐라도 처분하는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분을 안 하고 있는데 대하여 어떻게 돼? 응? 여기 또 하나 중요한 데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응? 이제 이따 또 나오겠지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행정기관에 응답 안 하고 있는 부작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는 판결 내릴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응? 판결시를 기준으로 삼아서 행정기관의 무응답, 그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함으로써, 그죠?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행정기관의 부작위 내지 무응답 상태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 상태를 제거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기관이 부작위 아무 응답 안 하고 있는 게 위법이라고 확인 판결 내려주면 행정기관은 신청대로 해주는 응답을 하든 거부하는 응답을 하든 뭐든지 응답을 판결대로 하게 하고 만약에 행정기관이 다시 거부하는 응답을 해도 하면 그 거부에 대해서 또 상대방이 다시 또 불복한다면 구제 절차를 또 밟게끔 하려는 거래. 응? 그치? 취지는 이해했을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3번 내려가자. 법원은 심리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응? 자, 대심주의는 뭐 별거는 없어요. 그냥 넘어가세요. 자, 쌍가루 2번은 가볍게 처분권주의와 주의의 원칙적 적용 제목 달았는데 행정심판과 똑같습니다. 처분권주의라는 말은 무슨 뜻? 저 소송을 제기할 건지, 응? 또 소송을 제기했다가 판결 나오기 전에 나 소송 취하할래요, 물를래요, 응? 뭐 이런 거 다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거지. 즉 어떤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건지 그 처분이 뭐가 잘못됐다고 위법이란 이유는 뭘 주장할 건지 이런 거 다 소송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거야. 응? 그걸 처분권주의라고 합니다. 응? 소송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거.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핵심은 동그라미 2번에 있을 거야. 응? 그래서 2번 넘어가기 전에 동그라미 1번
자, 1번에 있구나.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두 번째 줄 뭐가 원칙적으로 적용돼? 처분권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돼. 그러니까 당연한 결론은 뭐야? 소송 제기가 없는데 법원이 알아서 재판할 수는 없는 거고, 그죠? 또 당사자가 이거 이래서 위법이라고 심리 판단해 주세요 하고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 재판해 줄 수는 없다는 거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 심리 판단 내려줘야 된다. 이게 다 처분권주의하고 연관된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일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하도록 하는 등 당사자의 그 의사를 제한하기는 일부도 약간 규정도 있지만 그런 제약도 있지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처분권주의가 적용. 이 정도 하면 되고, 자, 중요한 거 쌍가로 3번이 중요해요. 자, 쌍가로 3번은 제목을 이렇게 달았지. 행정소송에도 뭐가 원칙이야? 변론주의가 원칙. 변론주의가 뭐야? 변론주의가 법원은 판사는 이제 가만히 있고 원고와 피고 간에 서로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 이걸 기초로 판단한다는 거야. 그게 변론주의죠. 당사자의 그 주장을 기초로 재판하는 원칙을 변론주의 원칙이라 해서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에도 변론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단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 다 똑같은 규정이 있는데 동그라미 2번 이런 예외 규정이 있죠. 한편 행정소송법 26조는 자 그거 밑줄 행정심판하고 똑같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민사소송에서는 인정 안 되는 거거든. 법원이 알아서 뭐 증거 조사라고. 왜냐면 민사소송 같은 데서는 오로지 원고 피고와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만 갖고 법원은 그것만 심리해서 재판하는 거야. 근데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는 이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 행정작용이 원고, 피고 둘만의 이해관계만 관련된 게 아니라 공익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판단 권한이 있는, 판정 권한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이 조금 더 미심쩍으면 당사자가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가 좀 미심쩍다. 그러면 법원이 좀 더 보충적으로 증거조사를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고 특히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법조문. 일단 동그라미 2번 두 가지가 이제 포인트인데 일단 행정소송법 26조 이게 중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행정소송법 26조를 이제 보면 행정소송에서는 그럼 민사소송하고 달리 당사자가 주장하고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한다는 변론주의는 행정소송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고 법원이 오로지 알아서 증거조사하고 막 판단 막 내려도 된다는 거냐? 당사자가 주장하든 안 하든 그런 뜻은 아니다. 적어도 뭐야? 당사자가 주장하고 제출한 거에 대해서 그 당사자가 주장하고 제출한 게 있는데 그게 좀 명확치가 않아. 당사자가 소송에다가 소송 자료 내면서 무슨 재판에 제출한 자료에 뭐가 있기는 한데 당사자가 그걸 명쾌히 증명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중요한 건데 이 사람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기록에 써놓기만 했고 그건 뭐 주장도 안 하고 입증도 못 해. 좀 미심쩍어. 그럼 법원이 알아서 좀 더 조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뭐냐면 행정소송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택하는데 다만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나 자료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게 좀 입증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좀 명확치 않은 점이 있을 때 법원이 그걸 알아서 좀 더 조사하고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의미지 무제한으로 법원이 막 알아서 당사자가 전혀 주장한 일도 없는 사실에 대해서 뭐 이런 걸 막 알아서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키워드 그래서 그 넷째 줄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이는 행정소송에서 변론주의를
적용 안 하고 배제하고 전면적으로 직권 탐지주의, 그러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직권 탐지 또는 직권 심리를 원칙으로 택한 게 아니라 행정소송에서도 뭐가 원칙이라고?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공익적 관점에서 보충적으로 법원이 좀 더 직권으로 조사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직권 탐지주의는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거다. 이 관계.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그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번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지금 읽은 거 관련된 판례가 쪼로로 나와. 그죠? 그러면 자, 행정소송법 26조의 취지는 1번에 뭐래? 이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주장하고 판단 내려달라고 청구한 거 벗어나서 그 범위를 넘어서 법원이 막 그 청구의 범위를 넘어서 심리 판단해 줄 수 있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다. 그게 한 줄이죠. 그래서 그 원고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당사자가 주장한 것 외의 사실에 관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원고의 청구 범위를 넘어서 판단 내려줄 수 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2번 행정소송법 26조의 취지는 변론주의, 당사자주의 원칙의 예외 규정일 뿐이다 하면서 법원이 아무 제한도 없이 당사자가 주장도 전혀 안 한, 주장한 적도 없는 사실을 법원이 마음대로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다. 거기 그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안, 그 재판 기록에 나타나 있는 사안, 현출은 나타나 있다는 뜻이잖아. 그 해당 소송 사건 기록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한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소송 사건 기록에 나타나 있는 걸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당사자가 전혀 재판에서 말로 다 주장한 적도 없고 그 소송 기록, 재판 기록의 그 서류에 전혀 나타나 있지도 않은 거. 이걸 법원이 막 알아서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재판에서 주장한 일이 있는 사실, 소송 기록에 나타나 있는데 뭔가 당사자가 제대로 주장을 안 해서 불명확하다니 이런 걸 좀 더 법원이 직권으로 좀 더 밝혀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대말로 하면 3번 뭐래? 소송 기록에 자료가 나타나, 반대가 아니라 소송 기록에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그럼 어떻게 돼? 소송 기록에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그 기록에 나타나 있는 걸 명확히 주장을 안 하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걸 직권으로 좀 더 밝혀볼 수 있다는 뜻이다. 기록에 나타나 있다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4번은 일제 줄에 그러면 법원이 전혀 당사자가 뭐 소송 기록에 나타나 있는 것도 아니고 재판에서 당사자가 전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법원이 막 조사하고 판단 내릴 수는 없는 일이다. 그죠?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치되는 게 적어도 당사자가 주장을 한 일이 있거나 소송 기록에 나타나 있는 걸 좀 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을 더 해볼 수 있다는, 보충적으로 해볼 수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5번도 이어지는 거지. 셋째 줄에 뭐야? 당사자가 전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 이런 걸 막 법원이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전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법원이 막 알아서 조사 판단을 해본다든지 전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뭐야? 소송 당사자에게 너 왜 이런 주장을 안 하냐? 이런 거에 관해서 자료도 내. 그러면 재판해줄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법원의 심리 판단 범위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5번의 뜻이죠. 그 다음에 뭐 있어? 6번 판례는 한번 읽어보자.
행정소송 사건의 심리 절차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하고 조금 다른 일부를 뭐 특별히 규정한 거는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민사소송과 큰 차이는 없다. 그러므로 법원이 어떻게 했대? 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사건을 행정소송의 그 심리 재판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죠. 근데 그 6번은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자. 네. 자, 그다음에 쌍가루 4번.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은 그냥 법조문 하나만. 응? 그래서 읽어보니까 법원은 당사자, 소송 당사자로부터 신청이 있으면 아마 그러니까 이거는 소송 오기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고 왔나 봐. 그러면 그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다가 행정심판 거치고 왔는데 그 행정심판 기록을 심판 기록을 보시면 아마 이 사건의 이 전체적인 개요 뭐 이런 걸 빨리 아마 판사님이 빨리 좀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재판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재판 기록을 신청을 하면 심판 기록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을 내려서 그 행정심판 재결을 한 행정기관에 대해서 심판 기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 명령을 받은 행정심판은 하는 기관은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앞부분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그죠? 요거만 그죠?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법원이 심판한 행정기관에게 심판기록 제출해라 하고 명령할 수 있다. 이 정도. 그죠? 신청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거죠. 이제 그 정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쌍가루 5번, 쌍가루 6번은 우리가 그냥 저거하고만 생각해보자. 행정심판하고 비교해보자. 행정심판의 심리는 어떻게 한다고 써 있었지? 행정심판법에 구술심리한데 서면심리한데 행정심판의 심리는 그렇죠. 행정심판의 심리는 이렇게 써 있어서 행정심판의 심리는 서면심리 또는 구술심리로 한다. 그러니까 단서를 달아서 다만 심판 당사자가 구술심리로 진행하자라고 신청이 있으면 그러면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아주게 또 돼 있지는 않지? 다만 행정심판의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그 행정심판위원회는 서면심리만으로 충분히 재결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안 받아줘도 되지만 서면심리만으로 심리 판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외에는 구술심리 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기억이 나? 응? 그래서 행정심판은 그 구술심리할지 서면심리로 진행할지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도록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이렇게 놨으니까 그죠? 선택해서 하도록 해놨죠.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서면심리만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단서 조항을 두고 있지만 소송은 기본 원칙이 구술심리를 진행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재판은 당사자 다 불러다 놓고 양쪽 얘기, 주장, 공격, 방어 말로 들어가면서 재판하는 걸 원칙으로 삼습니다. 그게 심판하고 좀 다른 점이다. 이런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은 공개해 비공개해. 행정심판법 자체는 공개로 진행하는지 비공개로 진행하는지 명시적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이제 학자들이 뭐라고 보냐면 행정심판법의 여러 규정들을 볼 때 전체적으로는 행정심판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걸 비공개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에 반해서 재판, 소송은 모든 소송의 원칙이 다 공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뭐 이제 그 원래 소송이 무슨 국가안전보장 뭐 등등을 위해서 그 법원이 예외로 비공개로 심리하는 걸 예외로 하고는 있어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 정도. 그다음에 네 번째 주장 책임, 입증 책임 이런 거 나왔죠. 네. 자 여기서
뭐 좀 많이 써놓긴 했지만 쉽게 공부해. 주장 책임이라는 말은 자기한테, 그러니까 누가 재판에서 주장해야 될 걸 자기가 제대로 주장을 안 하면 법원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걸 주장 책임이라고 합니다. 응? 그리고 입증 책임은 또 무슨 뜻이겠어? 뭔가 증명을 해야 될 문제가 됐는데 그 증명을 못하면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입장, 요거를 입증 책임이라고 불러요. 응? 그러면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돼. 제일 쉽게 볼 거는, 쉽게 이해할 거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나 기본적인 원칙은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은 자기가 먼저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은 자기가 먼저 주장을 해야 될 책임이 있고, 만약에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인데 자기가 주장을 안 하면 결국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된다. 응? 또 입증 책임. 자기한테 어떤 유리한 증거가 있는데, 그죠? 그거를 증명을 못하면, 응? 유리한 사실을 증명을 못하면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기본 원칙은 지한테 유리한 건 원고, 피고 각각 지한테 유리한 건 지가 먼저 주장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입증해야만 된다. 응? 이 이치로 가면 돼. 알았죠? 말 복잡하게 써놔도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말로 이렇게 쭉 써 있고, 그 동그라미 1번 보자. 쌍그 주장 책임의 동그라미 1번. 근데 1번 눈을 읽어보니까 이미 다 공부한 거네. 내가 여기다 또 써놨네. 그죠? 그래서 이 소송 당사자는 여러분 대법원 올라가면 재판에 뭐 새로운 주장 이런 거 대법원 올라가면 주장하고 입증하는 건 끝이에요. 대법원은 뭐 하는 데라 그랬지? 뭐 고등법원에서 재판한 게 법대로 제대로 재판한다. 이것만 판단을 하는 것이지 거기서 뭔가 새로운 거 뭐 다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응? 그러니까 2심까지 자기의 유리한 주장, 증거를 제출하는 거예요. 응? 자, 그건 읽고 지나가고. 자, 두 번째 줄 또 배웠지? 1번에. 전심 절차, 행정심판 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사실을 소송 들어가서도 재판 올라가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고. 그렇죠? 네, 읽고 지나가고. 동그라미 2번도 또 공부한 거네. 네? 앞에서 공부한 거 여기다 또 반복을 해서 써놨네. 그죠? 우리가 이제 2번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 동그라미 2번은. 자, 상대방 국민은 원처분, 행정심판 거치고 왔어. 근데 이 사람 원처분 위법이라고 적으면서 취소해달래. 그럼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을 해야지. 원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면서 그 행정심판 재결이 잘못됐다 이런 주장하면 안 되고, 또 반대로 어떻게 돼? 재결 그 자체가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고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송을 했으면 재판에서 뭘 주장하고 입증해야 돼?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는 걸 입증을 해야지. 그죠? 주장하고 입증해야지. 아니 재결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면서 원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면 이치상으로 안 맞는 거잖아. 그 얘기 이미 공부했어요. 자, 그 밑에 이제 판례가 하나 소개되어 있는데 뭐라고 돼 있어? 읽어보자.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직권 탐지주의가 보충적으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원칙은 변론주의가 원칙이다. 응? 그러므로 어떻게 돼? 행정처분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때는 먼저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즉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먼저 자기한테 행해진 처분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죠. 먼저 하고 이것이 위법이다 이런 정도를 먼저 입증할 만한 증거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응? 그러고 나면 그 주장을 먼저 하고 그게 위법이라고 수긍할 만한 정도의 어떤 자료 입증을 하면 반대로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거는 반대측 피고 측에서 주장하고 증명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원고 측에서 이걸 반대로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영업 정지를 받은 국민이 있는데 영업 정지 처분 이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했다. 그러면 행정처층에서 먼저 이거 위법 아니다. 먼저 적법하다는 주장을 먼저 해야 될 책임은 없는 거지. 소송 제기는 원고 측에서 먼저 위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그 위법임을 먼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지. 응? 그러고 난 뒤에 반대로 이제 피고가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해야 되는 거고, 그지?
그래서 행정청이 적법임을 먼저 입증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입증 책임도 뭐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이런 얘기 써놨지. 입증 책임에 있어서 거기 법률 요건 분류 설명 이런 얘기 있어요. 근데 시험에 거의 안 내요. 응? 안 내는데 그 법률 요건 분리설이라는 게 알고 보면 말만 좀 어렵게 해놨지. 지한테 유리한 건 지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야. 그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뭐뭐뭐뭐 요건을 갖추면 허가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어. 그러면 자, 어떤 사람이 자기는 요건을 갖췄다고 허가를 신청했는데 거부를 당한 거야? 그러면 거부를 당한 국민이 뭐 입증해야 돼? 나는 법이 정한 허가 요건을 구비했다는 점은 구비했는데도 거부를 했다. 허가 요건을 구비했다는 점은 허가를 신청했던 원고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 응? 그죠? 반대로 이런 거 있지. 이제 뭐뭐뭐뭐에 해당이 되면 세금을 부과한다. 뭐뭐뭐뭐 요건에 해당되면 세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행정위원이 얘는 요건에 해당되니까 세금을 부과했다 이거야. 응? 그러면 그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돼? 입증해야 돼. 처분한 행정기관이 증명해야지. 요건에 해당한다는 거는. 응? 세금 부과 요건에 해당한다는 건 세금을 부과하는 행정기관이 입증해야 되는 거지. 응? 자, 어쨌든 말은 이제 그렇지만 자, 우리 동그라미 2번을 중시하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한편 판례는 어떻게 돼? 무효 확인 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먼저 처분이 무효라는 걸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응? 근데 시험에 이게 곧잘 쓰여서 내가 따로 빼는 거야. 2개. 2번에 2가지 들어갔지? 자, 어떤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낸다? 그럼 먼저 뭐야? 무효라고 주장하는 원고 측에서 먼저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것이 무효라는 점에 대해서 먼저 입증을 해야 한다. 응? 여기서 입증의 의미는 100% 완전 무효라게 증명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니야. 이게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증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응? 그러고 나면 반대 측, 이제 행정처 측이 그에 반대되는 증거를 또 내놔야 되겠지만,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똑같잖아. 재량행위, 응? 재량행위가 법적 한계를 넘어서 위법이다. 재량행위 취소해달라. 역시 뭐야? 원고 측에서 재량행위가 법적 한계를 넘어서 일탈 남용됐다는 걸 먼저 주장하고 증명을 먼저 해야지. 소송을 딱 내고 나면 행정기관이 야 그거 일탈 남용이 아니야 하고 그걸 증명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없다는 거죠. 응? 원고 측에서 먼저 증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응? 그래서 그런 얘기죠. 네. 그러면 판례로 보자. 판례로 보면 2번 판례를 보니까 자, 상대방 국민은 자기한테 세금 부과된 거 과세 처분이 위법이니까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대. 그죠? 그러면 여기 물어보자. 뭘 입증해야 되는지. 입증할 문제가 뭐래? 밑줄 친 거. 세금 부과 조치가 위법이다. 응? 위법이 아니라 적법하다. 그죠? 이거 잘 봐야 돼. 여기 세금 부과 조치가 적법이며 세금 부과의 요건을 세금 부과할 수 있는 요건 사실이 존재한다. 여기 입증할 문제야. 그러면 세금 부과가 적법이고 세금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이 다 갖추졌다. 이게 증명이 되면 누가 유리해지는 거야? 세금을 부과한 행정기관이 유리해지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봐. 이게 증명이 되면 누가 유리해지는가? 유리하게 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돼. 그럼 세금 부과 행정기관이 입증해야지. 세금 부과 적법이고, 그죠? 이런 거는. 응? 물론 맨 처음에 소송했을 때 원고 측에서 먼저 뭐 했겠어? 세금 부과 조치는 위법이다라는 점을 먼저 주장하고 그 위법이라는 걸 증명하는 뭔가를 했겠지. 그 반대되는 세금 부과 적법이고 세금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이 다 구비됐다는 점은 피고인 행정청이 입증해야 될 문제라는 얘기지. 응?
어떤 미친놈이 자기한테 세금 부과된 거 적법이라고 응?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가 입증합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다 아주 쉬워. 이게 입증, 증명이 되면 누가 유리해지는가? 응? 그러면 또 2-1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3번은 자, 세금 부과 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혹은 면제 대상이라는 점. 여기서는 입증해야 할 문제가 뭐야? 비과세 대상, 세금 면제 대상이라고. 요게 입증할 문제야. 요게 입증되면 토지 소유자가, 그러니까 세금 납부해야 될 의무를 부여받은 국민이 유리해지는 거잖아. 국민 측에서 입증해야 되는 거지. 응? 주장하고 입증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도 한번 분석해보자. 자, 개인 택시 면허 내주는데 무사고 운전 경력이 요건이란 말이야. 몇 년? 그러면 그 무사고 운전 경력이 그 요건을 채웠느냐? 여기 개인 택시 면허 내주는 요건 중에 하나인 무사고 운전 경력을 충족했느냐? 이게 인정이 되면, 그건 누가 해야 돼? 운전자가 유리해진다 이거지, 그지? 운전자가 입증해야 된다. 근데 시험은 낸 적이 없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5번 판례는, 자, 첫째 끝에 허가 기준이 미달됐기 때문에 불허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 아니, 허가 거부한 게 적법이라는 거는 행정청이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는 거지. 이치상 너무 당연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6번째, 행정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무효 확인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먼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서 자기한테 행해진 처분이 이러이러해서 무효이다 주장하고 무효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먼저 물론 그게 어느 정도 수긍되는 것으로 인정되면 이제 반대 행정청 측에서 그것이 무효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또 증명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먼저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서 먼저 무효임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된다. 또 그래서 6번 아까 공부했는데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7번 재량 행위에 있어서 재량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서 위법하다. 위법하다고 인정이 되면 어떻게 돼? 아까 먼저 위법이고, 그죠? 그 위법임은, 재량행위가 위법임은 먼저 원고 측에서 주장을 해야지, 피고인 행정청 측에서 재량이 문제 없는 거였어 하고 적법이라고 먼저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되는 건 소송을 하는 원고 측에서 먼저 주장하고 입증을 먼저 해야 되는 거다라는 얘기죠. 우선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쌍가로 3번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읽어보면, 동그라미 1번 읽어보자. 이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법적으로 법원이 구속받는 건 아니래. 응?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어떤 경찰 공무원이 있는데, 경찰 공무원이 이 사람이 이제 총기를 사용한 거야. 권총을 쐈는데, 권총뿐만 아니라 뭐 테이저건이라고 하지. 그 전자충격기라고 그래. 전자충격기 이렇게 몸에 대는 것도 있어, 그지? 근데 경찰이 사용하는 거 몸에 대는 것도 있고, 이 총처럼 발사하는 게 있어, 그죠? 발사하는 거 한 200m? 200m 아니다. 한 15m 정도까지 나간대. 이게 이제 접근해서 쏘는 거야. 그러면 그 두 줄에 아주 가느다란 그 선이 있어. 그래서 그 두 발이 나가. 몸에 두 발이 맞아야 돼. 우리 전기가 이제 양극 음극이 있듯이 한 발만 맞으면 아무런 충격을 안 가요. 그래서 약간의 총알처럼 되게 조그맣게 두 발을 발사 순간 나가서 이 상체 보통 여기 몸에 이렇게 두 발을 맞춰. 그러면 전류가 순간적으로 막 몇만 볼트인가 순간적으로 엄청 전류가 세게 흐르면서 이게 충격으로 이제 마비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러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내가 이제 저 대학에 있으면서
학생들 인솔해갖고 그 경찰행정학과야. 그래갖고 이제 그 경찰 그 훈련소, 응? 거기 견학 가서 애들 쏴보고 했어. 응? 근데 그 우리 학생 그 여학생 하나 내 지목을 해서 한 번도 맞아봐 한 번 했거든. 근데 약한 전류로 보냈는데도 화상 자국이 일단 남더라고 팔에. 근데 이제 좀 지나면 없어지긴 한데, 근데 이제 약하게 했는데도 그렇게 따끔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거 잘못 쓰면 또 그것도 경찰들도 어려워. 왜냐면 막 뭐 이렇게 심신미약, 응? 원래 뭐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또 임산부 이게 원칙적으로 못 쓰게 돼 있어요. 물론 걔네들이 막 흉기 들고 저항하면 그때는 예외가 되지만 원칙적으로 못 쓰게 되고. 근데 뭐 임산부인지 아닌지 잘 알 수도 없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 배가 왕창 나오지도 않았다면 뭐 그런 경우에 쏜다든지 아니면 노인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더라고. 나이 제한 없어. 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뭐 테이저건 쏘면 안 된다. 뭐 이런 건 없더라고. 근데 14세 미만자 임산부에 대해서는 못 쓰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이런 거 이 심신이 굉장히 그 몸이 허약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잘 판단해 갖고 또 쏴야 돼. 그러니까 현장에서 경찰관이 뭔가 잘못 판단해 갖고 그런 전자충격기 그 총기 이런 걸 사용한 것이 문제가 돼서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형사재판, 그러니까 고소가 돼가지고 경찰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했다. 이래가지고 그 이제 범죄로 또 재판에 넘겨질 수 있어요. 형사재판. 그래서 형사재판이 또 진행되고 한편으로 또 경찰 조직 내에서 이거 요건 못 갖추고 총기 사용했다. 그래서 징계, 아주 뭐 파면이라는 징계 처분을 내릴 수도 있어. 그러면 재판 그건 또 별개. 그다음에 또 민사소송도 진행될 수 있어요. 피해자가 경찰 공무원에 위법한 이 총기 사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국가유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민사소송도 진행될 수도 있어요. 3건의 소송이 있을 수 있어요. 경찰관이 총기 사용과 관련해서. 자, 그런데 형사재판에서는 이 총기 사용 행위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응? 그래서 무죄. 그런데 저기는 뭐야? 이 징계 처분 내렸단 말이야. 파면. 근데 경찰 공무원이 파면 처분은 위법이다 해가지고 취소 소송 뭐 이런 거 내렸어. 그죠? 소송을 했어. 그러면 근데 먼저 형사재판에서 무죄라고 판결이 나왔어. 그러면 행정소송에서도 그 총기 사용행위 그 이제 형사재판에서 인정이 안 됐으니까, 위법으로 인정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얘는 총기 사용이 위법하게 사용한 거 아니라고 형사재판에서 그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징계한 조치는 역시 위법이다 하고 반드시 그 형사재판에서 나온 그 결론과 똑같이 따라야 되느냐,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소송마다 다 다른 특성이 있으니까 형사재판에서는 위법이 아니라 그랬어도 행정소송에서는 총기 사용 행위를 위법이라고 보고 징계 조치 적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또 이게 너무 또 다르면 또 혼란이 있잖아. 응?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이제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반드시 법적으로 구속받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됨과 반대되는 사실을 행정소송에서 인정할 수는 없다. 응? 뭐 읽었으면 됐어요. 응? 외우지 마세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좀 됐구나 시간은. 그래서 그 형사재판은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 사실에 대해서 법적으로 반드시 구속받는 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서 그와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에서 인정된 것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반드시 구속받는 건 아닌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또 존중을 할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걸 인정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정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냥 그 정도로 하자. 자, 그 다음에 이 심리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라는 주제야. 요거는 아주 중요.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거는 쉬는 시간을 갖고 시간 진행하자.